오늘은 주제를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게 필요할까? 왜냐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필요할까 싶은데 이제 강력히 하자고 추진을 하셨던 실측 재는 법 혹은 이제 온라인 의류 구매 가이드 이 정도. 네, 다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또 은근히 똑되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아니면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더라도 한번 또 점검차 한번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기준은 저희 반츠 제품의 실측을 재는 법, 아마 저희 기준이 제가 쇼핑하는 여타 브랜드나 편집샵 이런 데서 재는 거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저희 거를 봐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그 매물 거래할 때 실측을 더 유난히 신경 써서 많이 보는데, 이거보다 작으면 안 산다, 이거보다 크면 안 산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캐주얼 상의를 봤을 때는 가슴 단면이 60 초반이 좀 나와준다거나, 하의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단면이 30 중반 내외로 좀 나와주는 게 입었을 때 내가 그냥 스탠다드로 생각하는 핏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그게 옷마다 다릅니다. 슬림하게 떨어지는 옷의 스타일 혹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가슴 단면이 생각보다 작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의 사이즈가 50 후반일 거예요, 가슴 단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죠. 제가 이제 다른 캐주얼 상의는 보통 가슴 단면이 60 초반 돼야 편하게 입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X라지를 입어야 되고 가슴 단면이 60 몇이 나와야 입는 사람인데 반츠 자켓에 X라지 사이즈의 가슴 단면이 58이어가지고 너무 작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자켓의 실측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좀 이해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걸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본인이 집에 가지고 있는 옷의 카테고리별로 실측을 한 번씩만 재보면 바로 감이 잡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집에 있는 옷들을 한번 재보면 아마 더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한번 재면서 얘기를 해보시죠. 오늘 그럼 반츠 제품으로 재는 걸로. 예, 저희 제품으로 재보고 자켓류 이런 것들이 메인이다 보니까 자켓 재는 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켓만 재시면은 다른 여타 상의류들은 똑같이 다 편하게 재실 수 있기 때문에 재기 어려운 자켓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헤링본 트위드 자켓으로 재면 다른 거는 다 재기 쉽다. 예, 지금 헤링본 자켓을 기준으로 실측을 보여드릴 건데, 헤링본 자켓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이 원단 자체가 방모 트위드이기 때문에 그 원단 자체의 입체감도 있고, 자켓 특성상 이제 입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 입체가 많이 있는 옷의 실측을 어떻게 잴 것인가, 요거를 기준으로 보여드릴까 해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평하거든요. 편평하기 때문에 바로 쓱 재면 되는데, 지금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잴까, 이런 또 힘듦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자켓을 골라서 재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할 줄 알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재볼 텐데, 이제 상의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어깨 단면, 그리고 가슴 단면, 그리고 소매장, 그리고 총장,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자켓 같은 경우에는 뭐 상동, 중동, 하동, 뭐 밑단, 너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사실 옷 만들 때 조금 더 필요한 느낌이고, 물론 이제 그 자켓 같은 경우에 상동에서 중동으로 떨어지는 뭐 드랍수에 따라서 자켓의 실루엣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 있지만 요즘에는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어깨 단면, 가슴 단면, 소매장, 총장 이렇게 4가지 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깨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끝과 소매가 만나는 지점, 이 포인트가 됩니다. 양 포인트를 직선으로 쟀을 때 나오는 길이가 어깨 단면이 되겠습니다. 양쪽 어깨 끝점을 직선으로 쟀을 때 이 길이를 어깨 단면으로 한다. 지금 저희 그 헤링본 자켓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는 어깨 단면이 46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뒤집어서 재죠? 요걸 뒤집는 이유는 이렇게 전면으로 해서 재셔도 되는데, 이렇게 쟀을 때 이 칼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 너무 많죠. 그리고 어깨 자체도 지금 이렇게 놨을 때 입체가 돼서 엄청 튀어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살짝 펴주면서 재셔도 무방하지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뒤집으면 어깨 끝점이 바로 보이고 중간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요거는 사실 아까 보여드린 데님 자켓의 경우는 앞에서 재셔도 돼요.
방해물이 거의 없는 옷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셔도 되는데, 셔츠 같은 경우에도 컬러 같은 게 되게 입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티셔츠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앞으로 재도 되고 뒤로 재도 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 단면. 가슴 단면 같은 경우에는 겨투겨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맞습니다. 겨투겨입니다. 소매가 달려있고 이 몸판과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겨드랑이 아래 지점이 이렇게 생기는데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직선으로 했을 때 가슴 단면이 되겠습니다. 겨투겨를 재볼게요. 자, 요건 또 왜 앞에서 재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재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장애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쟀고 이렇게 했을 때 5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소매를 끌어올린 다음에 잡아 당겨서 이렇게 재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실측은 무조건 자연스럽게 평평하게 놓는다가 기본인데 지금 이 자켓 같은 경우에 입체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입체감만 살짝 눌려주면서 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얇은 소재면은 알아서 누워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우분 소재, 셔츠라든지 티셔츠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시면 되고, 지금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입체감이 많이 올라오니까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기만 해도 쉽게 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매장을 잴 텐데, 소매장의 경우에는 이 소매산이라고 하는데 소매산에서 소매부리 끝까지 재주시면 됩니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어깨 끝점에서 소매가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눈대중으로 보시고 재시면 됩니다. 이게 살짝 뭐 옆에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사이즈가 달라지진 않고요.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소매 끝까지 일자로 쭉 내려주시면 소매 기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62 정도 나오네요. 사실 이렇게 줄잘 쫙 잡아 당겼을 때 이렇게 일자로 잘 떨어지는 자켓이 잘 만들어진 자켓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럼 궁금한 점, 그런 곡선 때문에 실측을 잴 때 저런 자를 쓰는 건가요? 뭐 우리 공업용 줄자 같은 것도 있고 다들 의류하시는 분은 저렇게 좀 휘어지는 저런 자를 쓰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인체가 곡이 많이 져 있고 입체다 보니까 곡선을 조금 더 편하게 재기 위해선 이런 줄자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총장입니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놓을게요. 그 총장은 은근히 많이 틀리세요. 총장이 틀릴 게 있나요? 칼라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도 포함해서 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요? 유튜브제 허용? 시적 허용. 예. 이 칼라는 사실 엄청 높은 칼라도 있고 뭐 터틀넥 같은 경우에는 더 길기도 하고, 근데 걔를 총장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총장은 기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칼라 위로 기장이 포함되게 되면은 총장이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뒷목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부터 끝까지 내려오시면 됩니다. 73.5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총장을 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켓의 경우 73.5가 나오는데 은근히 그 자켓 기장감이 길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자켓을 많이 입어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자켓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이거 기장감 맞아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자켓은 엉덩이를 살짝 덮어줘야 돼요. 피키 블라인더스나 주인공들이 멋있는 자켓을 입고 나오는 장면을 꼭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엉덩이를 살짝 덮고 있는 기장이 대부분이에요. 킹스맨이라든가. 그렇죠. 정통 수트 느낌. 그런 거는 거의 뭐 코트 느낌으로 엉덩이를 다 가리는 경우도 있고, 자켓이 총장이 짧아버리면은 그러니까 되게 브랜드 없는 자켓을 입는 느낌이 나는 거죠. 사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숙치 않더라도 이렇게 입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의를 알아봤고, 이 정도만 아셔도 다른 제품들은 다 편하게 재실 수가 있다. 그 다음 하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팬츠도 마찬가지로 헤링본 트위드 팬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원단감이 두껍기 때문에 일부러 재기 힘든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켓이랑 비슷하게 입체감이라든가 장애물이 많으면 재기 어렵다는 뜻이죠? 네, 특히나 처음 재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걸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팬츠는 뭐 볼 게 있나요? 보통 허리, 허벅지, 네, 밑단, 그리고 총장 이 정도? 미디까지. 네. 그래서 팬츠는 허리 단면, 그리고 미디 길이, 그러니까 앞 미디 길이를 말하는 건데 미디 길이, 그리고 허벅지 단면, 그리고 밑단 너비, 총장, 이렇게 5가지가 돼요. 상의보다 하나 더 많네요. 이 팬츠의 가장 큰 핵심은 허벅지 단면을 어떻게 재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어디서 재느냐도 다르고 중고 거래할 때 가장 큰 변수가 허벅지 단면이지 않을까. 일반적인 브랜드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허리 단면을 재는 방법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팬츠가 허리가 이렇게 일자로 직선으로 있지 않습니다. 보통 아웃심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서 허리를 감싼 형태가 있거나, 보통 이런 이제 뭐 너른 U자, 그릇 모양의 U자가 생기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단면을 재기가 쉽진 않아요. 최대한 일자로 만들어줘서 둘레의 반이 나오게끔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재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힘든 팬츠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데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데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허리 밴드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자로 좀 맞춰줘서 재는 게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 버튼을 채운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접어주시면 이 직선이 생깁니다. 아, 그 정장 옷걸이 걸 때 넣는 그런 느낌? 아니죠. 그거는 버튼을 풀고 앞에 댕고 부분을 이렇게 말아 넣으니까. 네, 말아 넣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허리 사이즈가 훨씬 더 줄어들고, 우리는 허리 둘레의 반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입체적인 걸 구하는데 단면으로 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직선 거리를 만든 다음에 재주는 게 핵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놔서 한번 재보면은, 지금 이것도 스몰 사이즈거든요. 허리 단면이 39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39면은 78이고,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한 30인치로 29에서 30인치로 보는 사이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디 길이를 본다면은, 바지에는 이 교차점이 있습니다. 앞판과 뒷판이 만나고 양쪽 옆판이 만나게 되는 교차점이 있는데, 이 교차점이 기준이에요.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허리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앞 미디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미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미디 길이가 중요한 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허리를 바지에 걸치는 부분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미디가 길수록 조금 더 배기해지는 이런 느낌으로 옷을 입는데, 옛날에는 반대였어요. 그렇죠. 우리 슬림한 바지 유행할 때는 예, 미디를 많이 보는데, 사실 그런 맥락으로 요즘은 미디를 안 보는 경우도 저는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이 허리를 걸치는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디가 길면은 밑으로 배기해지고, 짧으면은 그냥 짧은가 보다 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옛날에는 미디 지점이 팬츠를 입을 때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미디가 길면 오히려 위로 올라가게 돼서 팬츠를 올려 입게 돼서 하이웨이스트가 된다든지, 미디가 짧으면 로우 라이즈가 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바지를 걸치는 위치가 고정이고, 미디가 길어지면 배기가 되고, 짧아지면 데님 같은 그런 핏이 나오는 거고, 요즘에는 미디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 지점 교차점부터 밑단 끝까지가 인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인심을 알고 있으면 바지 기장을 맞춘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미디를 중심으로 해서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옷을 똑같이 팬츠 기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미디 길이가 움직여 버리고 이제 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심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심만 알면 뭐 바지 기장 맞출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옛날 스타일,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이웨이스트 디자인 빼고 아웃심을 재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 안에서도 스타일이 달라지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유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미디 쟀나요? 보여드려야지. 자, 미디를 재보면 교차점에서 허리밴드 끝까지입니다. 29 정도 나오네요. 요즘에는 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디가 길면 오히려 그런 배기한 느낌이 움직이기 편하다, 어디 앉았을 때 편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거보다 짧으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근데 이게 너무 짧았을 때 불편한 거지, 미디가 또 너무 길면은 걸을 때 걸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적당한 미디 길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허벅지 볼까요? 허벅지는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놨을 때 그 교차점 아래로 뒷시리까지 이어지는 요 끝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지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허벅지 끝까지 직선으로 뒀을 때 허벅지 단면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 팬츠의 경우에는 32 정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좀 본 것 같아요. 사이트에서 교차점이라 하나? 거기서 2cm, 2인치 내려서 이렇게 잽니다, 저희는. 네, 맞아요. 뭐 여기서 2인치 내려서 여기에 단면이 뭐, 사실 이거 아마 패턴 메이킹 할 때 좀 필요한 수치인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이걸로 재는 게 제일 정확하기도 하고 조금 더 스탠다드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금 요 팬츠의 경우에는 32 정도 나오는데, 제가 34인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5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체 핏, 스탠다드한 핏이고, 그거보다 넓으면은 엄청 넓은 실루엣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좁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데님의 슬림한 느낌이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그 다음에 밑단 볼까요? 밑단을 중요시한다라고 하셨죠. 저는 아마 멸치 체형이다 보니까 허벅지 보시는 분들은 안 맞을까봐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핏보다. 맞죠. 근데 저는 안 맞을 리는 사실 없어서 밑단을 중요시해요. 물론 다 보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밑단 사이즈가 정말 중요한데 허벅지가 넓더라도 밑단이 좁은 그런 테이퍼드 형태가 되면은 실루엣 자체가 그렇게 큰 실루엣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허벅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밑단이 넓어져 버리면 되게 그 넓은 실루엣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요 헤링본 팬츠 같은 경우에 그런 느낌의 핏이에요. 허벅지는 통상적인 사이즈가 나오는데 밑단이 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 팬츠가 굉장히 그런 40년대 옛날에 넓은 실루엣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단 너비를 재는 법은 제일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 접어서, 특히나 저희 팬츠 같은 경우에는 레지기라고 해서 이 다림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싹 재주시면 됩니다. 이 팬츠의 경우 23.5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반츠 제품 치고는 사이즈 대비 밑단이 조금은 넓은 느낌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뚝 떨어지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 윗사양은 저희가 그 우스티드 울 팬츠랑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한데 이 팬츠는 허벅지가 살짝 늘어나면서 밑단이 늘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우스티드 울 팬츠랑 굉장히 다른 실루엣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밑단이 주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은근히 실측 재는 법을 어려워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저도 지방 출신으로서 이제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 실측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옷을 살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봤고, 실측 기재 아래 보면은 항상 뭐 1, 2cm 정도의 뭐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는 이유가 입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패딩 같은 경우에는 입체가 더 크니까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오차를 감안해서 제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단면 사이즈에서 뭐 1cm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 어떠셨나요? 딱 보니까 그거는 이제 포인트가 우리 지구본이랑 지도랑 다르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곡선을 우리가 직선으로 수치화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얼만큼 뭐 최소화하느냐의 팁도 있고, 네, 그 결과적으로 1, 2cm의 오차는 너무 목숨을 안 걸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전반적인 실루엣을 좀 보면. 네. 그래서 혹시나 요거는 또 어떻게 재요? 라고 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보고, 은근히 또 기본적인 건데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컨텐츠로 한번 기획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댓글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적립금이 크거든요. 크고 특히나 지금같이 이제 시즌 오프를 하고 있는 기간에는 9월까지 하면 엄청나게 이제 큰 혜택인데,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꼭 좀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9,000명이 넘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1만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파라핀 따라잡으려면 열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꾸알 부탁드립니다.